한 주간의 이번 주는 참 특별했던 것 같아요. 이번 주는 많은 일이 있었고, 우리가 그동안에 뭔가 답답했던 것이 뭔가 시원하게 뭔가 뚫어주는 그런 느낌이 들기는 들었으나, 막상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수익이라고 봤을 때는 그렇게 아주 반갑진 않은 것 같아요. 페이팔에서 비트코인이 뭔가 빵 올랐다라는 우리가 그러니까 그거죠. 지금 비트코인을 단 한 개라도 그러니까 어차피 0.1개 가지실 수 있지만 그래도 비트코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많지가 않죠. 저번에도 제가 한번 실시간 라이브에서도 조사를 했었고 예전에 한 번도 여쭤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알트 비중이 다들 많습니다. 그리고 메이저 알트 쪽에도 좀 비중이 많다 보니 비트가 움직이는 건 사실 알트들이 움직이는 거, 메이저 알트 그리고 마이너 알트들이 움직이는 것들은 좀 다르게 움직이는 게 그렇죠. 항상 우리가 봤듯이 비트가 먼저 움직이죠. 비트가 날뛸 때는 미치광이처럼 흡성대법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막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알트를 막 누르고 자기 혼자 올라갔다가 내려올 땐 또 알트 끄집어 막 당기면서 내려가고 그런 패턴으로 항상 움직이는 모습을 우린 봤었고 이번에도 역시나 또 똑같은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막상 알트를 포트폴리오에 지금 많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답답한 약간 느낌이 강하리라 저는 이미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거 비트 일단 좀 우리가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일단 이제 제 블로그 여러분들 다들 보고 계시죠? 여러분들도 이런 레퍼런스를 찾을 수도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냥 말로만 들으면 사실은 그건 그냥 전 별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링크를 좀 걸고 최소한의 그런 원본 링크를 걸어두고 기사라도 걸어두고 우리가 그걸 걸어두고 좀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좀 안정적으로 우리가 시장을 좀 바라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네이버 블로그가 되게 좋은 게 이게 이런 게 다 링크를 다 걸 수 있고 쫙 정리가 되잖아요. PPT로 했을 때는 그냥 저만 보고 그냥 쓱 이렇게 돼 버리니까 좀 다들 좀 불편하셨던 것 같아서 이 숫자를 보셔야 돼요, 숫자를. 그냥 뭐 가격 이건 이랬으니 앞으로는 또 여태까지 이랬으니 앞으로 이럴 것이다라는 건 의미가 없고요. 가능한 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 다 찾아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하고 암호화폐를 비교했을 때는요. 주식은 그래도 뭔가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이거 배틀그라운드 아시죠? 배틀그라운드. 그러니까 이거 만든 회사가 크래프톤이라서 지금 그러니까 게임 회사잖아요. 자 보세요. 30조 크래프톤 상장 따내려죠. 기업 가치를 30조로 해가지고 지금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30조의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근데 주식 같은 경우는 가능한 게 30조로 책정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영업이익률 단기 순이익 있잖아요. 거기에다 동종업계 PER을 대충 곱하면은 이 퍼블리싱 회사가 아니잖아요. 카카오 게임즈랑 완전 달라요. 최근에 IPO했던 카카오 게임즈랑 완전 다르단 말이에요. 얘는 제작사란 말이죠. 넷마블, NC 아무튼 그런 것들이랑 비교를 하면 제가 에버 개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이게 책정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코인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코인은 그게 안 돼요. 아쉬운 게.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결국 비트코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자료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그레이스케일을 저는 여러분들 막 이렇게 많이 보시고 이들이 매일 올리는 데일리 그 레포트를 트위터에 올리잖아요. 이들이 포트폴리오 갖다가 뭐 비트부터 시작해서 뭐 다른 알트들 해가지고 우리 현재 얼마다 그 레포트를 계속 지금 올리고 있는데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고 봐요. 세력이 이렇게 올리는 거잖아요. 그죠? 비트코인을 VC 중에서는 트레이딩 컴퍼니 중에서는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데일리 레포트를 트위터로 올려준다는 거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나마 우리가 손에 잡히니까 좋을 수도 있죠. 아예 모르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래도. 옛날에는 그런 거 몰랐잖아요, 여러분. 그냥 뭐 다들 뇌피셜이었잖아요. 근데 왜냐면 이들도 이익을 봐야 되는 집단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스케일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그래서 1차, 2차에 나눠가지고 그때 매입했다는 사실 나스닥 상장사잖아요. 그중에 도 있었고 트위터 CEO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 있었고 노보그라츠 마이크 노보그라츠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갤럭시 디지털 여기서도 꽤 많은 비트코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량 자체가 근데 그러니까 저는 진짜 되게 의문이에요. 우리가 너무 빨리 알고 있는 건가? 우리가 너무 빨리 알고 있는 건가? 아니면은 우리가 너무 빨리 알고 있어서 좀 기다리면 되는 건지 세력들이 이렇게 풀어낸 찌라시에 우리가 속고 있는 건지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찌 됐든 간에 우리 눈앞에 숫자가 보이는 건 그래도 그나마 숫자가 차라리 보이는 게 낫다.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전에 이 정리했던 이 기관들의 매집 현황의 기준은 2020년 10월 13일 기준으로 누가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트위터에 지금 떠돌아다니는 건데, 더 확실한 정보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표로 되어 있는 정보라고 말씀드렸죠. 이때 당시 지금 캡처할 당시가, 포스팅할 당시가 거의 한 78만 6천 비트코인의 기관들이 다 매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눈에 보이는 것만. 근데 거래소 제외예요. 거래소 제외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특이했던 점이 이제 말씀드렸던 블록원이라 했죠. 그들이 뭐 지금 발표했기를 지금 이 추정이에요. 추정인데 비트코인은 무슨 14만 개를 들고 있다. 블록원에서. 이 IO를 만드는 소프트웨어 회사죠. 그리고 테조스 파운데이션 보면 여기도 24,800개 정도 가지고 있고. 여기를 좀 여러분들 저장을 하셔라. 텔레그램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예, 저장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게 기준이 여기 보면 3.74%에 있는 게 2,100만 개를 기준으로 3.74%이고, 현재까지 채굴된 1,850만 개를 기준으로 비트코인 해가지고 이거 퍼센트지 따지면 이거보다 높겠죠. 왜냐하면 분모가 작아지니까. 사실 거래소가 세력이다. 하락이 오기 직전이었어요. 작년이었어요. 작년 여름에. 그 커뮤니티 게시글에 제가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셔가지고 제가 좀 당황스러웠는데, 이거요. 하도 뭐 댓글을 캡처해가지고 커뮤니티 올리면 같이 욕해달라는 줄 알았나 봐요, 다들. 그러니까 막 욕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읽지도 않고. 요 글을 좀 읽고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요거 제가 뭐라고 썼습니까? 2019년 6월경에 이분이 썼어요, 글을. 어딘가 있었어요. 이게 제가 저기 DC에서 봤거든요. DC에서 봐가지고 가지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우리 형님 묻는다. 글을 읽으시고 댓글을 쓰시라고요. 아까도 제가 유튜브에다가 아까도 영상 하나 올렸잖아요. 그것도 영상도 좀 보시고 댓글을 쓰셔야 되는데 막 또 뭐 리플 떨어졌니? 네가 뭐 리플 신뢰하는 이유 올려놓고 뭐 또 다른 말 하니 뭐 이해가 안 되셔가지고 예, 또 글을 갖다 막 화가 나신 거예요. 일단은 화가 난 거예요. 영상 보기 전부터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댓글을 막 그냥 차단했는데, 그런 분들은 어차피 뭐 댓글 써도 다음에 써도 의미가 없으니까 차단해드렸는데, 아이고야, 그래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고수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사실 그분들은 유튜브를 안 하죠. 하냐 안 하냐는 그분의 선택인데, 그러니까 이분의 코멘트를 그때 되게 무시했거든요, 사람들이. 막 물어뜯었어요. 당시 2019년 여름쯤이었어요. 엄청 물어뜯었어요. 다들 그때 이제 후회했죠. 그때 연말까지 이분 말 때도 다 그렇게 됐어요, 시나리오가. 제가 그래서 이분을 찾겠다고 한 거예요. 이분 스승님 어디 계십니까? 이제 그렇게 올렸는데 아직은 연락 안 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예측하고 그런 거는 저는 사실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방송 콘텐츠 시즌2가 그래서 자꾸 이런 식으로 분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이잖아요. 이거는 사실이잖아요. 그죠? 보세요. 비트코인 투자기간 보관량채 정리했죠? 78만 6천 개다. 그리고 거래소 1위부터 12위까지 보유량 싹 정리해드렸습니다. 217만 개다. 10월 중순에서 현재까지 그 만들어진 거의 데이터에 따르면. 그래서 채굴린 비트코인 1850만 개 중에서 분실된 비트코인 또 있다. 370만 개. 여러분 이건 꼭 알고 가세요. 분실된 게 대략 한 370만 개 돼요. 그리고 나카모토 사토시가 익명의 그 개발자, 비트코인 개발자, 최초 창시자 나카모토 사토시가 가지고 있다는 비트코인이 약 한 96만 개, 대충 한 100만 개로 때려볼게요. 100만 개가 있어요. 그럼 470만 개죠. 그 정도의 비트코인이 현재 지금 여기 없다는 거는 여러분들 알고는 계셔야 돼요. 최소한 코인 투자하신다면 난 정말 리플만 할 거야. 100% 리플만 할 거야. 좋습니다. 리플만 하셔도 뭐 그건 개인의 선택이긴 한데 그래도 비트코인 따라 움직이는 시장은 맞잖아요. 현재 시장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도 알고 가셔야 된다. 누군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죠? 누군가가. 여러분 나중에 돈 버셨어요. 그래서 근데 뭐 비트코인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몇 개야 했는데 뭐 2,100만 개인지도 모르고 막 그러면은 그거 정말 얼마나 그거 면이 안 섭니까? 어느 정도 좀 근거를 가지고 데이터를 몇 개는 그래도 머릿속에 좀 넣고 우리가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기관하고 뭐 잠긴 거랑 뭐 이렇게 지금 따져보면 실제 우리가 기관과 거래소의 비트코인 실제 유통된 기준 1,400만 개를 기준 놨을 때는 20%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 80%가 다 80% 있긴 한데 그 80%에도 나카모토 사토시도 있고 윙클보스 형제 것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 개인 고래들이 많아요. 이들은 공룡이겠죠. 근데 개인 고래들도 많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 다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업비트 들어가 보십시오. 지금 당장 바이낸스 들어가 보십시오. 그나마 바이낸스가 물량이 많겠네요. 근데
들어가 보시면은 그래서 코인들이 없는 거예요. 거기 이제 매물대 없는 거예요. 운이라고 라키아님처럼 이제 그쵸. 모든 예측은 운도 포함돼 있지만은 운은 언제 어디서나 운은 작용은 합니다. 그거는 내 입장에서 컨트롤을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러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야 되겠잖아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뭐냐? 숫자를 내가 손에 쥐는 거예요. 내가 알 수 있는 거 최대한 그걸 취합하는 거죠, 자료를. 취합을 해서 숫자를 내 손에 쥐고 있어요, 최소한. 그래야지 확률이 올라가고 그것이 운이 작용했을 때 더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는 그 얘기를 저는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알파이 프로토콜 내 락업 BTC 15억 달러 이상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웹 BTC도 나오고 TBTC도 나오고 해가지고 지금 WBTC가 최근 코인베이스에 상장됐습니다. 그거 소식도 여러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렇게 보시면 지금 당기는 비트코인도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중 유통되는 게 사실 더 줄어들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디파이로 줄어들어 그러니까 거래소 스테이킹으로 줄어들어 기관들 사. 그러니까 되게 분위기는 지금 좋은 상태에서 페이팔까지 빵 이러다 보니까 막 분위기가 되게 막 간다고 게다가 JP모건까지 오늘인가요? 아까 코이니스에도 올라왔을 거예요. 저는 JP모건이 이렇게 좋은 얘기할 때마다 진짜 불안합니다. 오늘 이런 얘기가 나왔네요. JP모건 금과 경쟁하는 대체통화 비트코인 대체통화로서 금과 경쟁할 수 있으면 장기적인 상승 여력이 크다고 진단했다? JP모건 향후 수십 년간 중요한 시장 참여자로 따로 밀레니얼 세대가 이건 종이에요. 밀레니얼 세대. 지금이 한 20, 30대 정도 되겠네요. 금보다 비트코인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이것이 비트코인 성공의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암호화폐는 가치 저장소 역할이 지불 수단으로서 효용성이 있어 향후 보급화 수준에 따라 그 효용성과 가치가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다만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시장 금 시장 대비 매우 작으며 금을 따라잡으려면 현재 수준에서 100배 이상은 올라야 된다 진단했다. 여러분 폴 튜더 존스라고 그분이 운영하는 헤지펀드 운용사가 있죠. 거기에서도 보고서에서 예전에 제가 그 보고서를 리뷰를 해드렸듯이 폴 튜더 존스의 그 보고서 리뷰해드렸다시피 그 현재 신용화폐, 현재 마켓, 현재 그 주식 시장 대 그리고 현재 그 금 시장 그리고 현재 암호화폐 시장을 비교를 했었어요. 아마 JP 모건도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금 시장이 뭔가 따라잡으려면 10배 이상 올라야 된다. 근데 여러분 금을 추종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피러십. 그 사람은 금을 엄청 추종을 해요. 또 그래서 비트코인 안 좋아하는데 자기 아들은 또 비트코인을 좋아한다는 거. 예, 그것도 되게 재밌죠. JP 모건이 이런 얘기를 비슷하게 했던 적이 있어요. 달러에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청사진을 뭐 엄청 뷰티풀하게 막 기사를 내뱉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당시 2018년이었고요. 그때가 2018년 때 이제 떨어지기 직전이었죠. 바로 직전이었어요. 그러니까 JP 모건이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고 JP 모건이 이런 얘기하면은 저는 막 솔직히 좀 떨어질까봐 좀 두려워요, 저는. 제이미 다이먼이네요, 제이미 다이먼.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거 또 오늘 또 이거 떠냐, 괜히 불안하게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긴 됩니다. 달러 인덱스가 92 정도 지금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 달러가 자체로 있다 보니까 이제 이걸 계속 보관하다 보면은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자꾸. 그러다 보니 자꾸 이제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에는 여러분 그 마이너스 금리거든요. 마이너스 금리로 이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CBDC가 필요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CBDC가 필요했을 때 그 각국의 CBDC와 CBDC를 이어줄 매개체가 필요할 텐데 어 그때 이제 역할하는 것들이 좀 발생을 할 거예요. 그게 사실은 저는 그러니까 이게 저보고 지금 뭐 "요즘 왜 SRP 이야기 안 하세요?"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근데 좀 서운한 게 그동안에 제가 여태까지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영상을 올려드렸던 거 그거는 왜 얘기를 안 하시고 최근에 영상 안 올린다고 또 그러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말씀드릴 것 거의 다 드렸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연결고리 다 말씀드렸고 그리고 숨어서 응원하시는 분들 많아요. "항상 좋은 정보 고마워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중에서 역할을 하는 것들이 많은 그 경제 보고서 IMF부터 시작해서 BIS 여러 가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그중에서 몇 개 이게 결국은 국가 간 그게 송금에서의 사용될 그 후보군이 몇 개가 안 되죠. 근데 그 데이터를 그러니까 그 정보를 가지고 여태까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제 좀 요즘 막 자꾸 이런 기사가 뜨다 보니까 좀 안 좋아하시죠. 이런 기사가 자꾸 뜨다 보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또 이러니까 또 훅훅 돌아가시더라고요. 또 막 이게 안 오르니까 또 막 이러시고. 근데 각오는 하셨어야 되는 게 뭐냐면 옛날에도 그랬어요, 옛날에도. 이게 원래 본체 차를 이게 엉덩이가 무거운 겁니다, 얘가. 보통 엉덩이가 무거운 애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좀 들어보니까 이제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막 내가 사면 바로 올라야 되는데 지금 안 오르니까 막 그러신 거예요. 게다가 이해하죠. 이제 몇 년 동안 지금 일했으니까 이제 이해는 하는데 너무 이렇게 갈대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 생각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제가 올려드린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페이팔에서 아마 스테이블 코인 내놓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스테이블 코인 내놓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거기 메뉴에 없어요. 아까 제가 여기다가 이제 두 군데예요. 한 군데 페이팔 아시죠? 그리고 코인베이스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커머스 여기 보시면 6개 지원하죠. 여기 보시면 USD 코인 적혀 있습니다. USD 코인. 그러니까 그들이 직접 만들어낸 스테이블 코인을 추가했죠. 그럼 페이팔 어떻게 하겠습니까? 페이팔 지금 페이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매수 보관 매도만 되고 네 가지밖에 안 된다 했죠. 네 가지. 네 가지 뭡니까? 비트, 이더, BK라고 네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코인베이스 모델처럼 만약에 저기 페이팔 따라간다고 한다면 보세요. 왜냐면 비트코인도 저 페이팔 들어가 있죠. 비트코인 캐시 들어가 있죠. 그리고 라코 들어가 있죠. 이더 들어가 있죠. 보세요, 여러분. 이 네 가지는 페이팔이 들어간 네 가지랑 코인베이스에 지금 커머스 들어간 네 가지랑 위에 있는 건 똑같습니다. 지금 똑같습니다. 여러분 거래하실 때 이거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요거를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월급 받은 걸로 할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살아가지고 여기 어플리케이션 있으면 전 달러부터 먼저 쓸 것 같아요. 달러부터요. 얘는 투자하려고 샀잖아요. 근데 이제 달러부터 쓰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얘가 더 많이 쓰일 거란 말입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얘를 좀 주목을 하셔야 돼요. 얘를. 실은 클레이트는 그 전에 이미 한국은행과의 그 미팅이 있었다고 하는 기사 여러분 이미 보셨을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냐면 중국을 예로 보면 그 모델을 그대로 따라갈 것 같아요. 웬만하면 그 중국 모델 따라갈 것 같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최근에? 일부 시에 한정돼가지고 무료로 그 디지털 위엔을 갖다가 에어드랍을 했잖아요. 그죠? 에어드랍을 한 상태에서 쓰게끔 하고 실험을 했더니 실험해봤더니 괜찮다. 약간 도시에서 해봐가지고 우리도 지갑에 한번 들어왔었잖아요. 클레이 지갑에 한번 들어왔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기서도 뭘로 지불했냐? 위챗으로 했거든요. 위챗. 우리나라로 따지면 카카오톡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카카오톡에 지금 다 깔려 있잖아요. 그게 클립이 다 깔려 있잖아요. 저도 어제 한 친구 만나가지고 아직 이제 입문한 친구 카카오톡 켜보라 했어요. 클립 보여줬어요. 야, 너 이미 다 깔려 있어. 너 핸드폰이 깔려 있어. 근데 여러분 같으면 이거 알리고 싶겠습니까? 지금 정부 눈치 보겠죠. 그리고 만약에 나서서 카카오가 너무 나서가 해보세요. 미국 지금 어떻습니까? 구글 독점으로 지금 막 또 때리려고 하죠. 이 요즘 트렌드가 그러니까 국내 해외 할 것 없이 독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좀 많이 요즘 때려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카카오도 지금 그걸 몸살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 자체는 막강합니다. 막강하기 때문에 쓸 것 같고요. 이미 여러분 카카오페이 또 가입돼 있으시잖아요, 카카오페이. 그걸로 예비군 통지서도 얼마 전에 날라오더만요. 이미 그럼 정부의 예비군 통지서가 카카오페이로 날라온다는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CBDC를 해야 되냐?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한국은행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발행의 법적 근거, 이거 보시면. 이쪽 근처에 보시면. 여기 있네요. 일반 사항이에요. 법률 검토 사항. 이제 앞으로 검토할 사항들이 되게 많다. 뭘 검토해야 되냐? 그 중에 이자 지금이 마이너스 금리 부과. 마이너스 금리 뭐야? CBDC 이자를 지급하거나 마이너스 금리를 부과하는 방안은 현행 법칙에상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거나 현행법상 기본권 침해 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관련 조항 신설 등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CBDC, 화폐 자체에 이자를 지급하거나 화폐 자체에 마이너스 금리를 부과한대요, 여러분. 이게 그들이 생각하는 CBDC입니다. 마이너스 금리. 말씀드렸죠. 마이너스 금리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이자가 마이너스예요. 은행에다 여러분 돈 맡기시겠습니까? 마이너스 안 맡기잖아요. 그러면 현금으로 된 종이돈을 인출할 건데 이제 종이돈조차 인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CBDC화 돼가지고 다 전자화 돼가지고 블록체인화 돼가지고 못 꺼내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그들이 마이너스 금리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보이시잖아요. 지금 여기. 테도님하고 다시 방송하는 계획 없으신가요? 작가님 채널에서 한번 제가 들어가서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가님 채널에서 해도 되고 아니면 제 채널 오셔도 되고 하니까 작가님 근데 한동안 화폐개혁 그 시리즈 하신다고 너무 고생이 많으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좀 가셔서 응원도 좀 많이 해주시고 좀 그래주셨으면 좋겠어요. IPO 관련은 리플마니아 형님이 좀 많이 알고 계시죠. 근데 마니아 형님도 요즘 이번에 저기 좀 많이 좀 응원해 주시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마니아 형님도 요즘에 사기가 떨어지셔가지고 여가를 많이 즐기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서
좋긴 좋은데 형님도 여가를 즐기셔서 좋긴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방송 안 하시니까 좀 심심하긴 하네요. 서운하기도 하고 뭐 그러네요. 예. 앞으로 금리가 오르면 어떠냐 막 그런 말도 많은데 여러분. 그들이 준비하는 건 마이너스 금리라는 겁니다. CBDC 이유가 사실 기본적인 게 마이너스 금리예요. 그게 아니면 CBDC가 지금 이유가 없어요.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이유가 없어져요. CBDC에 지금 이자를 지급하고 CBDC에 마이너스 금리를 부과하는 방안이라는 자체를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지금 다 뜯어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카오 지금 클레이튼 자체가 만약에 그러니까 이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대충 뇌피셜이에요. 그러니까 그 테더 위에 돌아가는 게 테더가 지원하는 플랫폼이 이더리움, 뭐 이오스 트론, 오미세고, 뭐 저기 알고랜드 뭐 이런 것들이 있듯이 그리고 또 USDC가 지원하는 게 이더 그리고 알고랜드 최근에 또 뭐 하나 더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듯이 그러면 각국의 CBDC가 지원하는 뭔가 플랫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토종 플랫폼을 쓰지 않을까요? 웬만하면은 웬만하면 토종 플랫폼 쓰지 않을까요? 최근에 라인 블록체인에서도 이런 언급을 했었죠. 밑에 가시면 여기 이 기사 제가 올려놨었잖아요. 라인 블록체인에서도 CBDC 개발 플랫폼을 내놓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코인 자체가 하나의 그 플랫폼에 대한 보상급 코인인데 그러면 아 그러면 이런 거죠. 클레이튼이든 라인 블록체인이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코인 자체의 그 위에 있는 블록체인 자체가 CBDC를 개발하기 위한 플랫폼이고 그 CBDC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플랫폼일 수도 있겠구나. 그럼 그렇게 쓰이지 않을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제 이 시나리오가 맞는 것 같으십니까? 맞다 1번. 네 말 아닌 것 같다 2번. 난 아무 생각이 없다 3번 한번 눌러주십시오. 화이트누드 영상 다시 한번 보고 있다고요. 아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 화이트독 작가님하고 마냐님 또 채널 가셔가지고 응원도 좀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응원 많이 해주시고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시고 마냐님은 그 채널 댓글 못 다니까 아니야 채널도 있으니까 좀 많이 또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텔레그램에다가 이따가 리디노미네이션 관련해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후원해주신 분들 진짜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 또 좋은 방송 보답하겠습니다. 다들